안녕하세요. 이혜란TV 이혜란입니다. 약과선전입니다. 예, 통일약과 추석이 다가오니까 저희들이 이 통일약과를 만들어서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또 비즈니스를 하는 관계자들에게 이 통일약과를 선물 드리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용물을 보면요, 내용물은 그 안에 개별 포장을 한 약과가 이렇게 30개 들어있습니다. 30개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들어있고, 예, 유통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구입하셔서 그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게 초콜릿 통일약과를 만들었습니다. 초콜릿 통일약과. 예, 여기에는 이렇게 초콜릿을 입힌 이 약과가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또는 그 어른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통일약과 선전을 좀 하겠고요. 추석이 멀지 않았으니까, 예, 택배가 9월 25일까지 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놓치지 마시고 빨리 주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747-9907, 747-9904, 733-9905 이 세 전화번호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서, 예, 빠르게 신속하게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 추석이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북한에서 지금 대북 제재안과 관련해서 전쟁 준비를 아마도 다구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한 내용과 함께 지금 38로스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이 가까운 시일 안에 또다시 그 핵실험을 할 것 같다는 그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지요.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최근 위성 사진을 통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38로스가 9월 8일 풍계리 일대를 촬영한 뒤에 위성 사진에서 남쪽 갱도 주변으로 대형 트랙터나 트레일러로 추정되는 트럭이 처음으로 관측이 됐고, 또 서쪽 갱도 주변에는 광산용 수레나 또 여타 장비가 관측됐다고 전했는데요. 현지 작업이 향후 지하 핵실험을 위한 갱도 출입구를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무너진 갱도를 수리하는데, 보수하는데 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들 100여 명을 동원했는데, 어떤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장치도 돼 있지 않는 곳에 북한 주민들을 동원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피해의 위험이 있다고 보도를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38로스는 지난 3일에 감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 후에 풍계리 위성 사진을 분석한 보도를 통해서 풍계리 주변에서 핵실험 당시에 비해서 산사태가 더 많이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면서 북쪽 갱도 주변에서 지하수가 지표면으로 흘러나와 있었다면서 방사성 물질이 지상으로 누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지진 규모의 추정치들이 잇따라 상향 조정됨으로써 폭발력 추정치도 250킬로톤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 6차 핵실험 대상이 수소폭탄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북중 관계 그 소식통을 통해서 김정은 북한 정권이 휘발유 비축 명령을 내려서 시장 유통을 제한했다고 하면서 북한이 지난 8월부터 휘발유를 비롯한 각종 석유 제품 수출을 늘릴 것을 중국 기업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비하려고 미리 준비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에서 외국 투자를 관할하는 대외 경제성이 지난 8월 작성한 자료를 자기들이 입수했다고 하면서 북중 공동의 운행 계좌를 만드는 자금 담보 방식을 중국에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측의 대금 미지급을 우려하는 중국을 배려해서 먼저 대금을 입금하고 중국 측은 해당 화물이 도착하면 인출하는 방식인데요. 북한 내부 자료에서는 북한의 그 항구에 수십톤 규모의 석유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요미우리는 중국인 무역상을 인용해서 북한의 대외 경제성 간부가 이달 방중했을 때 석유 공급 루트의 확립은 김정은 위원 미국이 훈련을 마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점점 더 교묘하게 미국의 의중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괌 포위 사격이 대표적이고 공해상의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지만 점점 더 미국의 영토에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그런 뜻으로서 최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에 이어서 곧 미국 본토에 더 가까운 태평양 공해상에 떨어지는 ICBM 발사에 나설 것 같다는 이 상황이 분명해지면서 여기에 이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하기도 했죠.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談판을 노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으나 실제 북한은 미국과의談판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김정은의 최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남한에 대한 흡수 통일을 감행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그 위협을 주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김정은의 최고 목적이죠. 그래서 미국의 북한에 관한 선제 공격이나 예방전쟁과 같은 군사 행동이 개시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실행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입니다. 동해안에 지금 비밀리에 진을 치고 있는 미국의 핵잠수함에 이어서 핵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상주하고 있는 일본의 미군 기지에서 북한의 대량의 미사일만 발사해도 불과 30분 안에 북한이 초토화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상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요즘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이 미국과 남한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김정은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사드 하나 배치하는 거 가지고 1년 가까이 싸우고 다 배치된 다음에도 싸우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는 일부 세력들의 공세가 나날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김정은과 미국과 한국이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김정은은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갖고 있는 압도적 우위는 강한 핵무기도 아니고 강한 미사일도 아니고 김정은은 왕조국가의 공산 왕조국가 독재국가의 독재자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무조건 쏘면 된다는 이런 막가파식 사고를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자꾸 시간을 늘리고 자꾸만 그 인정사정 보다 보면 이것을 실행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물우물대면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 보면 김정은에 의해서 진짜 미국의 핵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말폭탄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이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자는 세상에 없고 눈 감고 아웅하는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제 그 눈 감고 아웅하거나 종이호랑이처럼 말폭탄만 쏟아붓는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약점으로 잡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레드라인을 최대한 조심하면서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일부 세력이 지금도 계속 북한과의 대화를 떠들고 있고 뭐 대화를 하는 거에 나쁘지 않죠. 그런데 굴종적인 대화는 안 된다는 거죠. 핵을 가지고 무소불위로 휘두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약점 잡아서 강도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김정은과 과연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교류를 한다고 평화가 유지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이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래서 생존권과 번영이 약속되어 있는 이런 정말 선진국 체제라는 것이 김정은에게 가장 큰 눈에 든 가시이고 위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존권과 번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나서면 못할 게 없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무기와 지도부를 제거하는 훈련을 마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점점 더 교묘하게 미국의 의중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괌 포위 사격이 대표적이고 공해상의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지만 점점 더 미국의 영토에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그런 뜻으로서 최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에 이어서 곧 미국 본토에 더 가까운 태평양 공해상에 떨어지는 ICBM 발사에 나설 것 같다는 이 상황이 분명해지면서 여기에 이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하기도 했죠.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談판을 노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으나 실제 북한은 미국과의談판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김정은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남한에 대한 흡수 통일을 감행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그 위협을 주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김정은의 최고 목적이죠. 그래서 미국의 북한에 관한 선제 공격이나 예방전쟁과 같은 군사 행동이 개시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실행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입니다. 동해안에 지금 비밀리에 진을 치고 있는 미국의 핵잠수함에 이어서 핵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상주하고 있는 일본의 미군 기지에서 북한의 대량의 미사일만 발사해도 뭐 불과 30분 안에 북한이 초토화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상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요즘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이 미국과 남한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뭐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김정은을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사드 하나 배치하는 거 가지고 1년 가까이 싸우고 다 배치된 다음에도 싸우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는 일부 세력들의 공세가 나날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김정은과 미국과 한국이 이 여러가지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김정은은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갖고 있는 압도적 우위는 강한 핵무기도 아니고 강한 미사일도 아니고, 김정은은 왕조국가의 공산 왕조국가 독재국가의 독재자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무조건 쏘면 된다는 이런 막가파식 사고를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자꾸 시간을 늘리고 자꾸만 인정사정 보다 보면 이것을 실행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물우물대면서 주저주저 하다 보면 김정은에 의해서 진짜 미국의 핵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말폭탄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이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자는 세상에 없고, 눈 감고 아웅하는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제 눈 감고 아웅하거나 종이호랑이처럼 말폭탄만 쏟아붓는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약점으로 잡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레드라인을 최대한 조심하면서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일부 세력이 지금도 계속 북한과의 대화를 떠들고 있고, 뭐 대화를 하는 거에 나쁘지 않죠. 그런데 굴종적인 대화는 안 된다는 거죠. 핵을 가지고 무소불위로 휘두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약점 잡아서 강도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김정은과 과연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교류를 한다고 평화가 유지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이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또 그래서 생존권과 번영이 약속되어 있는 이런 정말 선진국 체제라는 것이 김정은에게 가장 큰 눈에 든 가시이고 위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존권과 번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나서면 못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해야 되죠. 그런데 뭐 국정원에서 적폐청산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세력을 지금 때려잡는데 몰두한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하루빨리 주석궁전, 김정은의 궁전으로 알려져 있는 주석궁전에 포탄 한 발 가볍게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든 전술핵 배치를 하든 그 모든 것 위에 김정은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켜서 김정은과 그 하수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고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근거가 보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53년 8월 10일에 하셨던 말씀이 대한민국의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현실성 있는 통일정책입니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생존권과 번영은 지속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다시 전쟁의 참화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가 북한의 깡패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고 또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적국에게 포주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거기에 우리 탈북자들을 대거 망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김정은과 그 하수인들을 처단해서 제거하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선진국 건설의 경험을 북한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전수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